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제가 쇼츠를 하나 올렸습니다. 셀럽은 일그러져도 영웅은 가슴앓이로 남는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글인데요. 페이스북에 순금초 때 한 460회 정도를 제가 올렸는데 그게 순금초 때 8번입니다. 셀럽이라고 하면 그래도 당대에 유행을 주도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시대 정신도 제시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 또는 최고봉에 계시는 분들 셀럽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셀럽 분들이 사회에서 좋은 역할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좀 망가진다거나 일그러지시는 모습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일가를 돌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셨던 선열분들,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그 외에 유관순 의사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체성은 민족 혼이에요. 그분들은 민족과 결애라고 하는 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많이 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밑바탕 없이 자신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기는 어려운 거죠. 민족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민족혼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은근과 끈기, 이런 도전정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정체성이 있었고 정통성이 또 자리가 잡히신 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통성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그러한 정통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관이죠. 국가관. 이게 20장이에요.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에 충실하는 겁니다. 국민, 영토, 주권. 그 세 가지 요소를 안전하게 지키고 가치를 두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국가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가만 또는 이너서클만 생각하는 그런
반국민적,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 사고, 이런 부분들은 선열분들이 저희한테 남겨놓으신 게 아니죠.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후보분들이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정책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세부적인 예산을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셔야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는 그런 식의 정책은 좀 무책임한 공약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의인이 나타나고 영웅이 나타나죠. 지금은 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올렸는데요, 영웅을 국민이 바라는 건 아닙니다. 메시아나 구세주, 어떤 우상을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보듬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국만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0여국이 같이 공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규제받지 않고 제재받지 않고 강한 나라로서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선열분들도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하신 거고, 그런 선열분들의 민족혼을 잘 계승해서 우리 현 당대를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민족혼을 전달해 주는 것도 의무인 겁니다.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고달퍼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생태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몇 번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보수 진영, 흔히 이제 이념을 놓고 이렇게 구분할 때 보수 진보로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보수는 일정 부분 우위를 갖고 시작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 위주로 가잖아요. 진보는 약자들, 소외된 소득 분배에서 제외된 소득 분배 제외자들,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되고 저하위층이 된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서민층,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 표가 얻기 어려운 겁니다. 진보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보수가 무너졌을 때 정권을 대부분 잡아왔지 않습니까? 아니면 연합을 한다든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토양 자체는 보수가 일정 부분 정치적인 면에서 반발짝 프리미엄을 얹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쏴서 죽이고 하야하고 탄핵당하고 교도소 가고, 그런 부분들은 보수가 한번 스스로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념을 발전시켰냐,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기 바빴던 거 아니야. 지금 국회의원분들 108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십니까? 다음 선거에 쓸 자신들의 선거만 생각하지 않나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좋은 여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좋은데 그거 자체도 유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래서 5천만 국민이 함께 자멸하는, 나라 돈을 얼마나 까먹었어. 2년 반 동안. 제가 얘기하잖아요. 3천조 원을 까먹었다고. 하루에 3조씩. 단돈 100만 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내일 걱정을 하는 서민입니다. 저는. 영세 자영업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배신감 느끼고 속상하죠. 진보는 중도층 또는 온건보수 쪽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진보 자체를 저버리고 중도보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표가 갈까요? 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을 해요? 나는 진보고 진보에서 부족한 정책이 중도보수나 온건보수 쪽에 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정책을 넓혀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이념을 변화시키고 전환한다?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정치 생명 자체를 포기한다. 저는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체성과 정통성, 국가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이념 발전을 안 시키고 좌우 진영 갈등만 해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거죠. 삶이 어려운 겁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정치인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한국 정치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그리고 자신한테 물어서 내가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적당하냐 라고 했을 때 아닌 사람은 그 길 가시면 안 돼. 어렵습니다. 정말 현장은 오늘도 저희 뭐 이렇게 제가 아침에 가게 열었는데 한산해요. 손님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옥죄어 오는 듯한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 추경도 그래요. 그렇게 추경을 하자고 타이밍을 몇 번 제시했는데 결국은 대선 전에 하는 거는 뭡니까? 최상목 기재부총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2조 2천억 중에서 AI 쪽에 관세 쪽에 4조 4천억,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쪽에 뭐 한 3조 4천억, 4조 원 정도.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 한 3조 4천억 그렇게 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
회계 순방하라고 예비비 6천억씩 늘려가지고 국회 동의 없이 그냥 갖다 쓰게 올린 사람이 최상목 기재부 총리 본인 아니십니까? 6천억을 그냥 이게 대통령 금고 만들어져 가지고 갖다 쓴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수 결손 3년 연속 내고 예측 틀리고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추경도 지금 타이밍에 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거죠. 대선 48일 전 이렇게 추경을 한다? 그동안 추경은 절대 없다 이런 얘기하다가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해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국민의 신뢰받는 정치권. 그래야 나라도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도 나아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도 어려운 겁니다. 현장에 이런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 영세 스마트 벤처기업 이런 쪽에 직접 답사도 하시고 한번 보세요. 가서 하루 영세 자영업자를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건가를 알 수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